안녕하십니까. 정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제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학원으로 또 거기 장동민 국어학원이라고, 제가 여기서 학원을 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친구는 저 개그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정동진 학원이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거기는 일준이고요. 저 이름은 정동민이고요. 매년 이렇게 겨울 설명회 때마다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잘된, 올해 이제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뿌듯하고, 아까 그 보신 영상 속에서의 선생님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열심히 잘 가르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뿌듯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보다 본인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과 안 좋은 또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혹시 우산장수, 소금장수 이야기 아시나요? 네, 딱 그 마음이에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장수인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다가, 또 하면 또 소금장수인 거예요. 그럼 또 비가 너무 오면 또 걱정되고,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올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수능 국어가 저도 풀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요. 제가 아이들 가르친 지가 20년이 넘었고 학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글을 되게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그렇겠죠. 업이니까요. 저는 80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걸 아시죠? 저도 시간이 빡빡하더라고요. 이 전문가인 저조차도. 그러니 아이들은 그 수능날 아침에 가서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내 학교도 아닌 곳에서 그 80분 동안 그걸 풀려니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또 킬러 문항,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올해 좀 예상을 했어요. 올해 초에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된다, 시험을 너무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때 저도 이제 학교 선생 출신이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문제를 냈어? 라고 하면 무슨 마음이 먼저 드냐면은 반발심이 먼저 들어요. 뭘 한다고? 당신이 뭔데?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더 어렵게 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은 없었으나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다. 뭐 혹시 올해 수능을 본 자녀가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머니? 손 들어 보실까요? 계시네요. 대부분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문제는 이제 올해 시험을 본 친구들은 그랬다 치고 우리 애가 아니니까 그래 어려웠구나 힘들었겠다. 벌써 재수종합반이 개강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친구들이 내년에 재수생으로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또 어쩔 수 없이 또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올해는 그럼 또 어떻게 내년엔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를 대학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두 가지 부류의 어머님들이 계세요. 한 분은 저기 아까도 핸드백 놓고 가셨고요. 모자 놓고 가셨고요. 자료집이 중요한 건 아는데요. 그 에코백을 챙기시다 보니까 본인 백을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찾아서 또 일일이 전화드려야 되니까 수집품 유의해 주시고, 반대 케이스가 있으십니다. 에코백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안에 자료집하고 이렇게 담요하고 막 달력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료집만 빼놓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저희 담요 한 2,000개쯤 있어요. 제가 더 드릴게요. 담요나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달력 한 10,000개쯤 찍었어요.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오늘 수업을 들으신, 강의를 들으신 이 자료집을 그거 드리려고 사실 에코백에다가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손실로 오시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전과 멘토의 대표이자 저희 학원하고 벌써 이제 몇 년째 입시 설명회를 같이 해주시고 계신 하귀성 대표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우리 아이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럼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떡하냐? 우리 애는 어떡하냐? 고3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원내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거예요. 이번 겨울에. 우리 애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궁금하시잖아요. 왜 이 자리에서 안 해주느냐 그러시는데, 그 학교별 특징이라든지 저희만의 뭐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맛집 가가지고 너네 비법 소스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걸 공개적인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년별로 간담회 하는 것은 이번 겨울에 고3부터 예비 고3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기성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3 올라가시거나 고2 올라가는 거 맞죠? 시간이 많이 좀 준비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좀 충격받았네요. 어머니들 에코백을 받으시고 제가 드린 자료집을 놓고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평촌에서 벌어졌거든요. 보통 저희가 뭐 대치나 목동에 설명하면 엄마들이 주 목적이 자료집이거든요. 어머니들 지금 전부 자료집 보고 계시는데 다 덮으세요. 전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조금의 시간만 들이시면 복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료집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PT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가운데 사진을 좀 찍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찍으시면 79페이지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제가 자료집에 없는 거는 이건 촬영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서 혹시 이제 올해 수능을 보셨는데 입시에서 조금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몇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포함해서 조금 전략을 좀 수립해 드려야 될 텐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핵 불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어려웠을 때 수혜자보다는 피해자가 많죠. 또 6월에 대통령이 난이도에 대한 언급을 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사교육 카르텔을 얘기하면서 킬러문항 배제를 하겠다, 평가원장 경질까지 했죠.
근데 체감하는 난도는 너무 어려워서 내년도 수능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 갑자기 중간에 대통령이 다시 얘기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 두루두루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치 파악한다는 건 2학년 되는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신 있어요. 모의고사를 3, 6, 9, 10일 있습니다. 물론 이제 2학년에 3학년 되는 친구도 2학년까지 내신과 올해 봤던 모의고사에 3, 6, 9, 10일 있는데 공통적인 건 11월 21일 날 봤어야 되는 경기도교통 모의고사를 전산 시스템 때문에 12월 19일 날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을 거고 12월 19일 날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교과, 비교과,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의 정시 가능성과 수시 가능성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잘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수시라면 수시 에너지를 더 써야 될 것이고, 아니야 나는 수시에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정시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깝지만 아까 우리 원장님은 학원에서 학교별로 간담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이제 보통 설명회를 보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인연을 맺으시는 분들이 1대1로 와서 상담을 해요.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지금 대부분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거나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12월 19일 날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고 또 기말고사까지 다 나오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겠죠. 왜냐면 올해 수능 보낸 애들이 1월 6일까지 정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애 해주세요 막 이래요. 1월 초에. 안 되죠. 올해 수능 본 애들이 일단 보내야 되죠. 그래야지 걔네들이 우리랑 경쟁하지 않겠죠. 어머니들 이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치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이라 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정동미 부에서 저한테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대입 성공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마 기다만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 4가지가 절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어느 대학을 갈 거냐, 무슨 과를 갈 거냐,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무슨 전형으로 갈 거냐. 크게 보면 수시냐 정시냐, 아니면 수시 안에서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논술 전형이냐. 이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일 때 합격의 가능성이 커져요. 두 번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자료집은 2025학년도 전형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근데 내년에 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대학의 모집 요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또 경쟁자의 구조도 아셔야겠죠. 오늘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그분의 자세입니다. 그분의 자세. 지금 뭐 곳곳에 학생들도 좀 와 있긴 한데, 대부분 학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이곳 설명회 보내놓고 본인은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엉뚱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죠. 그럼 남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3 되는데 고3답게. 그 다음에 고2 되는 학생은 반드시 애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인식이 있죠.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의 최대 분수령은 고2입니다. 고2 공부량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됩니다. 혹시 여기 앉아계신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승산이 없다 하여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2학년 1년, 고등학교 3학년 1년 이렇게 2년 공부하죠. 그러면 재수하지 않고 제때 현역으로 대학을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시 모집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는 거죠. 재수하지 않는 거고, 남들보다 재수한 학생보다 1년 사회 일정이 나가니까 연봉을 또 세이브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 한 1억 6천 될 것 같아요. 자기 들기업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남다른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속도를 내야 될까?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될까? 이 네 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목표 설정은 아까 제가 중학생 학부모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머니들 아시죠? 일반 학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대학의 레벨을 우리는 최소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유지 취업률입니다. 기업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한테 당신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를 의료보건공단에서 언론사랑 같이 물어본 겁니다. 매년 순위가 바뀌어요.
근데 22년에 조사하고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성균관대가 1등이네요. 그 다음에 한양대, 시립대, 서강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순위. 인하대가 8위에요. 공대이기 때문에. 14위 아주대가 있고 15위 광대가 있습니다. 아빠들은 서울 과학기술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건 옛날에 서울산업대라고 했어요. 개방대. 왜 개방대라고 했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나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립대로 4년제로 바뀌었고요. 국민대, 숭실대보다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도 있습니다. 건대, 동대보다도 커트라인이 센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방까지 고려하는 의치한 학수가 아니고 뭐 교대나 카이스트 포항대가 아니다라면 일반 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대학을 목표화해서 좀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목표 설정은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결론은 둘 다 생각하죠. 둘 다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철인 5종이라고 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 2학년 연속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은 교과, 비교과, 면접, 논술, 수능 이렇게 5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사실 면접은 고3 때 하는 거고 논술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인데 아직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지금 논술 고민은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 특성들을 다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교과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9등급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이 상대평가를 더 신뢰하겠죠. 그러나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서는 절대평가도 봅니다. 이 아이가 100점짜리 A를 받았냐 혹은 89점짜리 A를 받았냐 이거 다 따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 교과를 어떻게 쓰는지도 지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지에서 설명했어요. 어떤 어머니가 2학년 되시는데 저한테 설명해 드리시고 자료 보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메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자기는 중앙대 가기를 희망했는데 중앙대가 전교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자료를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만 써져 있다 맞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반대로 본인은 고려대 가고 싶어 했는데 고려대가 주요 과목인지 알았대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아닙니다. 전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전교과를 반영하는 게 맞고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것은 교과야.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고3 되는 엄마들한테 말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의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2학년 때까지의 석차 등급으로 교과든 학종이든 어느 정도 유불리가 결정이 됐다. 그럼 2학년 되는 엄마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아까 2학년이 분수령이라고 했던 것이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2학년 때 석차 등급 나오는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학생부 평가를 받을 때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거기서 우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비교과는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요. 학적사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조남과 주민번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우리나라 입시에 비리가 많다. 모든 전형에서가 아니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도 질문이 왔었고 저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성이 강화되겠냐 저한테 묻더군요. 저는 그 일본식 교육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적상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왜 학생을 평가받는데 필요하냐 집 주소가 왜 필요하냐 제가 좀 이렇게 반발하고 가지고 메일을 보냈네요.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적사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스갯기로 그 연하남하고 살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셨대요. 본인의 나이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 선생님이 꼭 내 나이를 아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다고 해서 지금 못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소되고 폐지됐다라는 건 뭐냐면 수상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경시대를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을 때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럼 대학에 넘어가는 자료에는 수상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교장이 화학경시대를 했어요. 근데 전교 30등 정도 하는 애가 화학경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교장 입장에서는 전교 1등짜리가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걔가 화학경시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걔는 입상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리가 일어났던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자, 독서활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애들이 읽지도 않은 책을 읽었다라고 거짓말해서 막 독서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반영하지 않아요. 자율 동아리 활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종 때문에 애들이 동아리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뭐 2명, 3명, 5명 지도 교사 없이 그냥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탐구했다고 거짓말해서 이거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 반영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개인이 한 거. 왜냐면 봉사를 직접 하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한 걸 지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결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머니 자기소개서 때문에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마다 공통문항이 있는데 또 4번 추가 문항이 있어요. 이거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쭤보죠. 교과하고 비교과를 가지고 1단계 서류를 통과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의 변별력, 옥석을 가려내는 이 변별력이 과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 눈에는 지금 한 몇백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단 한 분도 오늘 이상한 분들이 오신 거네요. 그러면 자, 적극적인 대답을 하셔야지 원하는 대학을 가요. 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비교과가 축소 폐지됐어요.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은 본인의 장점을 자기소개서로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과의 변별력보다는 뭐가 더 1단계에서 강화된 거죠? 교과가 강화된 거예요. 교과가. 애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학년 되는데 이미 내신이 3, 4등급 대예요. 일반고 학생인데 2, 3, 4등급이에요. 가고 싶은 대학은 인서울이에요. 3학년 때 석차 등급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학종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에요. 아니 고2 올라가는 학생이요. 저한테 찾았습니다. 잠실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내신이 3등급 후반이에요. 3등급 후반. 3.7등급. 저희들이 집계해보니까. 근데 기초조사서에 뭐라고 썼냐면 홍익대 이상을 가고 싶대요. 3.7등급. 얘 학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일반고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막 화려한 것처럼 엄마가 얘기해서 보니까 생명공학과 가보고 싶다는 아이가 지금 동아리 활동은 천문에 관련된 별 연구 동아리 하고 있더라고요. 안 맞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본인이 노력한 것과 본인의 이상과 엄청난 거리가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대학은 애들을 평가할 때 교과하고 비교과로 1단계를 통과시키거나 교과하고 비교과를 이것만 가지고 평가해서 학종을 뽑는데 이제는 교과의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거 일단 이해하시고 면접을 간다. 그러면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 있어요. 서류 확인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진짜 했나? 요즘 사교육에서 너무 많은 애들이 컨설팅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고 수업 시간에 발표했다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왜? 이토록 많은 아이들이 발표를 했다면 교사는 언제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가 진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활동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써준 건지 이 진위 여부를 면접 과정에서 확인해요. 근데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가면 애들이 면접장에서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제가 했나요? 막 이런 표정으로 봐요. 떨어지는 거죠.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뭘까요? 서울대가 일반 전형에서 고려대가 계열적 합에서 어려운 면접을 보죠.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합니다. 제시문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줍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본고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고사는 산불 정책 때문에 못하는데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3학년 여름방학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해보고. 자, 논술. 주요 대학이 서울대, 국민대 빼고 서울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방대 가운데서는 부산대, 경북대만 논술을 안 봐요. 그러면 지방 논술을 거의 다 안 보는 거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은 39개 대학이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북대 빼면 37개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죠. 근데 7년 만에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했어요. 그럼 내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수시원서 6장을 쓰는데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아이들이 만약에 고려대 논술 하나를 쓴다. 그럼 정동민 국어 논술이니까 문과생들이 여기서 논술 준비해가지고 고려대를 쓴다. 그러면 고려대 말고 어떤 특정 대학 하나는 경쟁률이 빠지겠죠. 6개 대학이니까. 특히 이런 대학 있지 않을까요? 고려대가 수능 끝난다고 만약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본다면 보통 주말에 논술 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같은 요일날 같은 시간대에 논술을 초이스한 대학은 그 대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술이 부활됐어요. 논술 시장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인데 정시 모집의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지금 몇 학년 엄마들이 자꾸 질문하냐면 1학년, 고1.
왜요? 26학년도에 연세대학교가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대요. 언제 그 사건이 터졌냐면 정순신 학폭 사건이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엄마가 정순신이 누구냐, 이순신은 아는데 뭐 이런 게 곤란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가 학폭의 가해자인데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느냐? 왜냐면 그 당시 서울대가 수능 100이었으니까요. 정시 모집이. 근데 이제 교과를 반영하자 어쩌자 막 떠드니까 연세대가 교육부의 어떤 요구에 발맞춰서 이렇게 말했죠. 26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을 갈 때 교과 이수 현황을 볼 수 있다.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걸 학대 해석해가지고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 모집에 주요 대학을 합격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평촌에는 없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시는 수능입니다. 자, 이 가운데 5가지 있어요. 처지노조. 내가 교과 준비, 비교과 대비 면접까지 아주 잘 보고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나 비교과나 면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논술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논술도 나는 안 되겠다. 그냥 정시로 올인하겠다. 그러면 대학은 오로지 수능만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막으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인 수능을 신뢰하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30일 이상 감금돼서 문제를 내요. 문제 유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 5가지를 다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거 결정하고 갈게요. 코스. 아까 제가 중학교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어냈어요. 자, 대학 가는데 4가지 트랙이 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 크게 4가지입니다. 근데 멀티 코스가 있고 올인 코스가 있는 거예요. 멀티는 뭘까요? 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용으로 가거나 주요 대학은 전교과니까요.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같이 쓰는 거죠. 학종은 교과 잘해야 되고 비교과도 많아야 되고 전공 독학성이 뛰어나면서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1단계 통과하면 면접도 봐야 돼요. 아까 처진 노동 중에. 그리고 수능 체제까지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면 서울에 입성할 수 있냐고 엄마들이랑 물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각 대학은 이 아이가 반에서 6등, 7등, 8등한 아이냐 아니면 1, 2등 정도 하이냐 이게 대학마다 레벨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윗대학부터 전부 순차적으로 합격을 시키니까 경기대 정도 오면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애들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괜찮은 대학을 입성하려고 하는데 내신이 2등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계속 멀티코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애들. 나는 이게 참 결과를 보상받을 수 없는 노력행위를 하고 있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우리는? 만약에 교과나 비교과가 별로 없다. 논술이나 정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한번 이거는 민주적으로 한번 참여해 볼게요. 중학교 엄마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엄마들한테는 아예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올라가는데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정 대학 이상을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올인 코스예요. 그래서 논술에 집중하거나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능이에요. 자, 여기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요. 2번 중에 한 번을 들어야 돼요, 지금. 선택지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목표 대학이 경기 이남은 가기 싫은 거예요. 충청도로 가거나 전라도 뭐 이런 경상도 이런 데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서울 하거나 적어도 수도권에 뭐 가천, 경기, 가톨릭 때까지는 가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우리 집은. 교과가 부진해서. 그러면 올인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아니면 논술. 자, 여기에 해당된다. 올인 코스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멀티라는 거죠. 맞죠? 자, 멀티 자녀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4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말했는데 아주 책임감이 강할 거고 겁나 성실할 거고 절제력이 남다를 것이며 승부욕이 뛰어날 거예요. 이 4가지 덕목의 자녀하고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학교 가면 눈에 띄네. 그래서 학교의 대표주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지 저는 교과나 학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우리가 전형별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전형별 가이드, 중학교 때랑 다른 건데 요거는 사진을 좀 찍어볼게요. 자료집이 없으니까. 이 부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1번부터 1번의 부호를 보시면 레이더가 안 되네. 어떻게 되냐면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생각하는데 수시 쪽에 비중을 둔다. 2번은 반대로 정시 쪽에 비중을 둔다. 3번은 뭐냐면 아예 정시로만 우선순위를 둔다. 4번이 뭐예요? 우리 집은 그냥 정시는 생각하지 않고 수시 쪽에 비중을 둔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은 손 들어야 돼요. 자, 그럼 1번. 우리 집은 수시 정시를 같이 생각하는데 수시 쪽에 비중을 둔다. 파란색 읽어볼게요. 교과형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종합형을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학년 진로 선택 과목까지 내신 관리를 해야 되고 비교과를 지속적으로 빌드업 해야 됩니다. 근데 3학년 되시는 엄마는 우리 비교과가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입시 전문가한테 반드시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특정 교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입시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2학년 되시는 엄마는 만약에 저기다. 그럼 1학년 때까지 했어요, 내가 교과를. 그럼 2학년 때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 특정하여 어떤 학과를 만약에 결정했다면 그 학과하고 연관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 사례를 들게요. 얼마 전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김포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과는 무슨 과를 가고자 하는데 정치외교학과나 아니면 얘가 언론이나 미디어, 신문방송 쪽을 가야지만이 아나운서가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수시모집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문과 3개 학과가 있죠? 이게 뭐예요? 심리학과, 언론, 미디어. 쓰면 안 돼요. 아니 그 과를 안 가도 아나운서 될 수 있고 방송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치외교학과는 국제고등학교나 외국고등학교 애들이 더 많이 합격률이 높은 대학이니까 피해야 되고 언론, 미디어, 신방 이쪽은 비교과 스펙이 정말 하려는 애들이 많이 오는데 니네 학교에서는 너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2학년 넘어가는데 생기부를 2월달에 고칠 수 있으니까 무슨 과를 추천했냐면 영어 동아리 활동하고 있고 모든 교과에 영어 1등급이에요. 영문과를 가자고 얘기했어요. 커스터마이징 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집은 2학년 올라가면 과연 내가 꼭 나의 장래에 희망되는 그 학과하고 연관된 학과를 가야 되는지 우회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 특히 이과생들 중에요. 생명공학과 가겠다는 애가 엄청 많거든요. 의학 다음으로 써요. 근데 마지막까지 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에 3학년 되는 엄마는 약간 큰 수술이 필요하고 메이크업 하려면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집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에요. 아직 1학년에 생기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다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시형 수능 대비는 꼭 해야 된다. 1번에 해당되는 집이라 할지라도 교과형의 대부분 대학이 수능 체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달라지는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았던 대학들이 체제를 반영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형 수능 공부는 뭘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6개 과목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에서 요구하는 2개 합, 3개 영역 합.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수학을 후순위로 빼놓는 거예요. 4순위. 이해되셨어요? 탐구. 3학년 되는 애인데 2과목 다 잘할 거냐? 아니면 한 과목만 집중할 거냐? 요게 이제 1번의 고민일 것 같아요. 자, 2번. 우리 집은 수시는 쓰긴 쓰는데 논술 쓸 거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수능과 연관되는 내신 관리에 집중해라. 그럼 등급 나오는 과목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절대평가, 거기에 뭐 수행평가, 뭐 이런 거 적당히 하고 지필고사에 좀 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시형 수능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논술에 큰 기대를 안 하면 정시형으로 다 하든지. 요게 지금 2번에 해당합니다. 어렵지 않죠? 대답 좀 부탁드려요. 네. 3번은 누굽니까? 6장의 기회가 있으니까 수시는 쓰긴 쓸 건데 기대를 크게 안 합니다. 그럼 이 집은 정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다르게 수능의 영역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몇 학년 때부터요? 수능의 시작점은 고2 때부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중학교 때도 말했는데 그 평촌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전국 5위 안에 들어요. 지필고사만 봐요. 중간 기말.
고3 3학 1학기 때까지 내신합니다. 수능 공부를 본격화하지 않아요. 재수학원의 원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누구냐? 눈 높이는 서울의 11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고3 때까지 수능을 안 하고 재수학원 온 애들이에요. 1년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원장이 그런데요. 애들 오면 면담을 해서 너 여기로 주소지를 옮기고, 네? 갑자기 서울에서 왔는데 경기도 사는 애인데 강원도에서 경기도 저쪽에서 양평 이런 데서 주소지를 옮기래 학생을. 왜? 여기서 2년 살 거니까. 삼수 플랜을 짜는 거예요. 충격과 공포죠. 어머니 이게 되게 진단이 중요해요. 이거 우리 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 아이를 객관화해봐야 돼요. 자, 3번에 해당되는 애들은 내신 관리에 시간을 쏟는 것도 차별화해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랜 시간 쓸 수가 없어요. 4번 수시 올인합니다. 이 집은 교과형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학생부 교과형으로 이 정도 내신을 유지하거나 좀 더 끌어올리면 어느 대학까지 추천받을 수 있겠나? 고3 올라가면 담임하고 상담해야 되죠? 고2 올라가면 담임하고 상담해야 돼요. 근데 고3 담임도 3월달에 고2 담임도 3월달에 아이들한테 디테일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중간 점검이 4번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교과의 경쟁력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내 주관적으로. 근데 요게 학생소장님 같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학생부를 전국적으로 봤으니까 요 정도면 A, B, C급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A 뿌립니까? A 마이너입니까? 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에 원서 쓸 때는 하향 지원이 불가피하다. 왜요? 수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시에 꼭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어머니? 수시 원서는 보험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향, 소신, 또 어떤 집은 우주 상향, 뭐 이런 거. 소신은 뭐예요? 아, 추가 합격을 노린다. 그러면 상향은 뭡니까? 안 되는데 한두 장 써본다. 그럼 우주 상향은 뭘까요? 이미 안 되는 건 아지만 우리 집에 어떤 엄마 아빠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어디를 써준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시는 전부 그렇게 쓰니까 적정을 안 쓰니까 재학생 때 막 그렇게 쓰거든요. 하나 여쭤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만 쓸까요? 졸업생도 쓸까요? 졸업생까지 다 써요. 근데 졸업생들이 현역 때 서성안에서 끝났던 애가 재수하면 중경여시까지 씁니다. 현역 때 중경여시까지 썼던 애가 재수하면 숙대도 씁니다. 왜요? 자기가 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현타. 그러니까 학종으로 대학은 얘가 재수생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학의 눈높이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얘는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니겠다. 그럼 걔를 더 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의 눈높이는 높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원서를 쓰는데 뭐 동국대가 딱 합격을 시켰는데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안 다녀요. 중간에 어디 반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 합격 비율과 졸업생 합격 비율을 대학이 각각 공개하는 대학도 있는데 거의 안 하잖아요. 일단 재학생 많은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학종은 특히 수시는 재학생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집이 있다. 절대 아닙니다. 졸업생도 다 써요. 자, 1번, 2번, 3번, 4번의 솔루션을 다 드렸어요. 손 들어보죠. 1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1번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수시 쪽에 2번이요. 우린 정시에 더 비중을 두겠다. 네. 굉장히 지금 한 4분의 2까지 2분의 1은 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3번이요. 우리는 수시를 기대하지 않는다. 네, 근데 지금 혹시 아버님들이 드셨는데 아이랑 합의는 된 거죠? 이게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생각과 그 공부하는 학생의 생각이 달라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자, 4번 손으로 볼게요. 우리는 좀 수시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주겠다. 오케이. 근데 어머니 4번 손 드신 분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려요. 수시 최저 학력이 충족되는 수능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교과하고 비교과만 하겠다,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대학의 수위가 너무 낮아지고요. 6장은 무조건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서는 하향 지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수시를 올인한다는 건 내신도 괜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과형을 꼭 써야 돼요. 그럼 교과형의 대다수는 수능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수능 공부도 바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캠페인 하잖아요. 학생들하고 설명이 하면 얘들아 1년의 연간 계획을 짜지 않아야 된다. 공부를 하려면 일일 계획을 짜는 게 아니다. 그날 일어나가지고 날씨를 보고 그날의 기분을 보고 오늘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지 이딴 식으로 계획을 짜면 안 된다. 네? 주간 계획도 짜야 되지만 연간 계획에 대한 전체 로드맵이 필요하다. 선생님 어떻게 짜야 돼요? 물어보면 12개월을 3개월로 4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학년의 시작은 12월 달에 시작돼 1쿼터 1월달 2월달 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봅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개학하고 4월 5월 보내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봅니다. 파란색만 보세요. 그 다음에 6, 7, 8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봅니다. 마지막 파이널 쿼터는 9월, 10월, 11월을 보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저기 3, 6, 9, 11 요게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의 모의고사가 4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고3 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더 봐요. 4번이 아니라 2번을 더 보는데 4월달 한 번 더 보고요. 7월달 한 번 더 보고요. 3번 더 보는구나. 적어요. 10월달에 봅니다. 왜냐면 고3은 11월달에 수능을 보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어떤 게 중요하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인데 그 중에 6월하고 9월이 중요합니다.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되셨죠? 그러면 내신을 어떻게 할 거냐? 각 쿼터별로 파란색 숫자를 읽어볼게요. 12, 4, 7, 그 다음 뭐예요? 10. 요거 뭐예요? 내신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좀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명료하게. 어떻게? 우리 집은 학생부 종합형을 노립니다. 그러면 4주 대비하고 일주일 시험 봐야 돼요. 5주가 걸릴 수 있어요. 왜 일주일 시험 보냐면 주말에 꼭 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가 한 2, 3일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 플러스 1, 5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교과형은 어떻습니까? 한 3주 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보는데 저 교과형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종합도 써보겠죠? 논술은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도 있는데 교과를 10%, 20%, 30%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등급 석차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라고 추천합니다. 정시로 가는 애는 4번인데 사실 내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 100%로 뽑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2학년 때 내가 과학을 선택해서 한다, 사회를 선택해서 한다 그 가운데 수능으로 하는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할게요, 어머니. 1번이 아니에요. 학종이 아니에요. 학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 논술이거나 학생부 교과형이에요. 논술로 3장 쓰고 교과로 3장 쓸 거예요. 근데 내가 교과로 쓰는 대학이 경희대학교인데 거기는 내신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하고 석차 등급을 반영해요. 그러면 3학년 되는 애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는 걸 미리 알면 3학년에 절대평가 ABC가 나오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겠죠. 이게 지금 본인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별 노력치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더 제가 오랫동안 설명회를 하고 애들 개별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드리는 거예요. 5 플러스 1이냐, 3 플러스 1이냐, 3 플러스 1이냐, 2 플러스 1이냐, 아니면 1 플러스 1. 이거는 손들지 않도록 할게요. 내신에 대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점수를 또 역시 목표 점수를 정해봐야겠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국어에 무슨 점수라고 써져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원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4개가 있어요. 근데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점수하고 100분위하고 등급은 변화가 되죠. 근데 원점수는 100점 만점에 탐구 5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을 받았나요?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 원점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는지를 추정한 겁니다. 평가원에서는 발표해주지 않아요. 근데 재수학원에서 이제 애들이 채점을 하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 채점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가 1등급이었다. 요걸 이제 추정한 건데 국어 볼게요. 오늘은 뭐 저만 설명하는 거니까 좀 자세히 봅시다. 국어가 20학년도부터 21학년도 그 다음에 최근 선택 과목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의 빅데이터인데 그러면 엄매하고 하작으로 시행됐던 2022학년도부터 한번 국어 1등급을 들여다볼게요.
선택 과목 첫 해였던 22학년도에 국어는 어려웠어요. 언매가 84, 화작이 86이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2년 차인 지난해 국어는 어땠어요 다시? 아니 쉬웠죠. 언매가 92,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언매 92니까 쉬웠던 거죠. 요게 헷갈리시면 여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화작이 96이었어요. 엄청 쉬웠던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분명히 6월 달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평가 원자까지 경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정동민 국어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그 서울대 국문과 국어교육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자기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어렵게 된 거예요. 다시 선택 과목 때 첫 해 난이도로 가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국어를 좀 체감할 때 쉬울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뭐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이 야 화작 선택한 애들은 만점이 1등급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완전 폭망한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지금까지 컨디션 재수했던 애들은 삼수합니다. 삼수했던 애들은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실패했으면 1교시 국어가 어려울 때 동민회 현상 멘탈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근데 고3 현역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수시 일정을 막 쫓아다녀요. 논술, 면접. 그리고 거기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12월 달이 되면 모든 게 결정이 나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 점수 어디 갈 수 있나 이제 막 시뮬레이션 해봐요. 근데 집에서 엄청 멀어져요. 서울 쪽으로 멀어지면 감내하고 가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천안 이남으로 막 멀어지니까 애들이 그때서 뭐 하냐면 재수를 결정합니다. 국어 어려울 때 일어나는지. 그럼 우리 내년에 모의고사에서 국어 목표 점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한 소장 당신은 내년에 국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 1년차 어려웠다가 2년차 쉬웠다가 다시 3년차에 갑자기 킬러 문항 없앤다고 그래도 어려워졌어요? 그럼 내년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국어가요? 다소 쉬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1등급이 92점까지 갈 거냐 아니면 저때 21학년도처럼 88점 정도에서 끝날 거냐 8후 9초 이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법칙이 있죠. 이거요. 88점일 때 82, 6점 차 82점일 때 74 이것 또한 점수상으로 따지면 8점 차 맞나요? 그 다음에 엄마가 뭐 5등급 점수를 물어보는데 제가 지명관계상 4등급까지만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고3 되든 고2 되든 우리가 정동민 국어를 다니는데 내년에 국어 모의고사 3, 6, 9, 11 3학년 되는 애들은 3, 4, 6, 7, 90 6번의 시험에서 국어 원점수를 목표 점수는 원점수를 90점을 넘기자 이러면 1등급을 가능성이 높고요. 84점 이상을 득점하자 이러면 2등급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77점 이상을 득점하자 이러면 3등급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70점대도 안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이 정도로 안 나오니까 국어를 접자. 이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건 이제 개별 사항이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자, 수학 볼게요. 이과 손 들어보세요. 이과. 더 절대적으로 많으신데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수학이 선택 과목제로 가기 전인 20학년도, 21학년도 가형이라고 시험을 봤어요. 이과끼리. 물론 공통문항도 있었어요, 문과랑. 근데 이과 시험이 달랐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끼리 시험을 보니까 가형일 때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 2년 연속. 몇 점이었어요? 92점. 4점짜리 2개까지 허용했어요. 근데 2등급이 더 놀라워요. 85점, 84점이었어요. 그러면 그 1등급으로부터 2문제 정도 더 틀렸을 때 2등급이 형성된 거죠? 3등급 볼게요. 80점, 7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여학생들이 수시 원소를 써놓고 수학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싶은데 그때는 어려웠던 거예요. 점수 컷이 워낙 높으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시험 푸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택 과목제로 오면서 수원, 수투에서 22문제를 풀죠. 문과, 이과, 예체능, 만학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풀죠. 이러니까 신앙의 힘에 의존하는 애들이 2교시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등급이 88이었고 2등급이 76이었습니다. 2년차 때요. 84였고 75였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예상하는 가채점은 1등급이 무려 82점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해요. 미적분이. 그러면 선택 과목제 3년차에
최고 난도 수능으로 나온 거죠. 근데 되게 웃기죠. 킬러 문항을 없앴대요. 준 킬러가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조어죠. 준 킬러. 네? 베트남에서는 모를 거예요. 준 킬러. 22번 문제, 수학의 22번 문제는 애들 가르치는 쌤들도 제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한국 가서 뭐 다시 풀어보니까 답이 나왔다. 그건 아니죠. 애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풀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의 수학 난이도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게요. 이번에 극단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내년 4월에 총선 때 나의 투표권으로 심판을 할 테다 이래요. 아니, 지금 그런 데니까 지금 애들이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애들이요. 상수생 막.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당한 애들이 누구냐면 공대 다니다가 의대 시험이 쉽다니까 의학과 가겠다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수학 60점대 맞았어요. 그런 애들은 내년에 다시 도전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내년에 의과대 전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연계 재수생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수학은 목표 점수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일반 학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의과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만점이 목표지만, 난 일반 공대를 하고 2학년 올라가는데 선생님 몇 점 정도면 1등급이 될까요? 88. 88. 그럼 2등급은요? 76. 4점짜리 6개. 그럼 3등급은요? 거기까지 가면 64. 마이너스 36점. 그럼 4점짜리 13개 중에서 몇 개 정도 틀려야 되는지 이걸 알고 자기 실력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목표를 정하면 되겠죠. 고3 올라가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92점 정도 득점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1등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선택 과목에서 단 한 번도 90점 이상에서 1등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쉽게 내도 92점까지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아까 말했던 신앙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22문제를 같이 풀기 때문에. 되셨죠? 자, 목표 정했어요. 지금 목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 학통, 문과 엄마들. 문과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웠던 84, 굉장히 쉬웠던 92, 그 다음에 첫 해에 90점, 두 번째에 88점, 이번에 다시 90점. 그러면 아까 미적분 이과 수학하고 문과 수학은 좀 결이 다르죠? 그럼 선택 과목 3년 내내 실제 문과 학통의 그 등급 컷은 유사하게 출제된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학통을 하는 문과 애들은 92점을 목표해야겠다. 그래야지 1등급이 안전해집니다. 그럼 2등급 몇 점 해야 됩니까? 78, 79, 82. 그러면 한 80점 정도, 80점. 4점짜리 5개. 그 다음에 3등급은 66, 70점이니까 가만히 계시겠죠? 4등급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이후로 가장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4교시까지 시험을 보고 나온 애는 멘탈이 진짜 강한 거예요. 1교시 결시율이 10.6% 정도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나온 애들이, 아니면 처음부터 안 봤거나. 근데 역대 영어 중에 제일 어려웠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 2등급이 몇 %일지는 모르는데 1, 2등급의 합이 20%는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추정하는데 20% 초반. 근데 작년 수능에는 몇 프로였냐? 7.9%, 18.7%니까 한 26% 정도가 2등급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누적으로 따지면. 엄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체 수험생 중에 25%, 26%가 2등급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2등급도 못하면서 만약에 내가 정시에 경쟁을 하겠다 이러면 3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다 합산하잖아요. 그럼 50%에 가까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영어 3등급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대학은 전체 수험생의 50%가 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1등급 하면 훨씬 좋은 거죠. 어떤 경우에? 수능이 어려웠을 때. 영어가 4.8% 정도가 1등급이다 그러면 영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막 15점 정도 차이 나는 대학이에요. 그럼 영어 1등급 애들만 와서 거기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프로밖에 없는 거예요? 채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게 절대평가로 받겠지만 영어를 못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의 영어가 1등급이나,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3학 7이다. 영어가 1이네? 그럼 나머지 2개 가지고 6을 만족시키면 되니까 3, 3이 떠도 되고 2, 4가 떠도 돼요. 그래서 영어에다가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고2 올라가는 어머니는 뭐 당연히 수학 다음에 국어 다음에 영어, 아니면 국어만큼 영어.
이렇게 이제 학습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이과는 과학 한 과목 정도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고3 올라가는 어머니는 지금 영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1등급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2등급 목표를 해야 돼요. 2등급. 그럼 80점이 목표인데 80점 목표하면 2등급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85. 그럼 2등급 합니다. 그럼 2등급을 했을 때 괜찮은 대학과 괜찮지 않은 대학. 고려대는 3점이 깎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서울대는 0.5, 서강대는 1점, 중앙대는 2점이 깎이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건대 2등급 하면 1점 깎여요. 동대 0.8점 깎입니다. 홍익대 0.75점 깎입니다. 괜찮아요. 2등급 해도. 근데 심지어 건대, 동대, 홍대는 영어 3등급에도 괜찮아요. 합산해서 3점 이상 안 깎이니까. 그럼 이런 대학은 나머지를 잘해야 돼요. 국수, 탐. 근데 숙명여대, 연세대 이런 데는 영어를 못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자료집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확인하시면 성신여대, 동동여대, 덕성여대, 아주대, 송실대, 당국대, 오히려 중위권 대학들이 영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이 높은 레벨 대학을 못 갔다 우리 대학에 왔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토익을 봐야 된다. 고로 우리는 영어를 좀 잘하는 애를 뽑아서 취업 경쟁률을 높여주겠다. 이런 니즈 같아요. 특히 서울권 여대는 기숙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반영해야 지방 아이들이 못 올라온대요. 뇌피셜, 제가 학기속 소장이 뇌피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은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 영어를 어떻게 쓰느냐. 의예과만 딱 보여드리면 카대의대만 영어가 0.5점 깎이고요. 나머지 과는 15점, 12.5, 5점, 10점 막 엄청난 점수 차이로, 그러니까 의치, 한약, 수, 교대 이렇게 6개 모집 단위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목표 대학이 의치, 한약, 수다. 그러면 영어를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희소해요. 별로 없어요. 소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습 비중을 또 목표한 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탐구의 목표. 탐구. 물화생지입니다. 자료집에 있으니까 안 찍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 최근 5년 동안, 지금 5년 빅데이터거든요. 2024학년도 건 가채점이에요. 12월 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3일이니까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안에 성적표가 나오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랑 자료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료집에서 찾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물화생지 중에 5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과목,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낮았던, 평균치가 낮았던 과목이 딱 눈에 띄네요. 어딥니까? 우측 하단에 지구과학. 두 번째 어려웠던 게 생명입니다. 세 번째 어려웠던 게 화학이고요. 가장 쉬웠던 게 물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점이 1등급도 있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과학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 물화 중에 하나하고 생지 중에 하나 하는 걸 자연계들한테 추천합니다. 아니면 생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리랑 화학을 동시 선택하는. 그런 애들 있어요. 이상한 건조를 갖고 있는. 근데 만점을 맞아도 효자 과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낮아요. 한 10점 가요. 무슨 얘기예요? 물리에서 만점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60점대. 근데 지구과학에서 50점 맞으면 1등급 하면서 표준 점수가 70점대. 그럼 표준 점수 그대로 쓰는 서울대, 서울과기대, 홍익대 갈 때는 그 과목 선택에 따라서 학군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분위도 달라요. 물리를 선택했는데 1등급이 100분위 100이 아니에요. 97이야. 왜냐면 상위 3% 이상이 만점이라서. 근데 지구과학은 하나, 두 개 틀려도 100분위가 100이에요. 이러면 100분위를 변환해서 반영하는 주요 대학에 갈 때 과목 선택이 잘못된 애들은 또 불리함을 당하는 거죠. 어머니 최상위권일수록 1점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 0.01 때문에 떨어진대요. 저희들이 그걸 많이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리화학은 동시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명료하게 말해요. 물리화학 중에 하나, 그리고 생명지구학 중에 하나. 나는 과학이 자신 잘 없다. 그러면 생지, 암기 기반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투 과목을 할 거냐 말 거냐. 서울대가 답을 줬죠. 투를 지정하지 않겠다. 만약에 투 하나 하면 3점 가산점을 주고 투를 2개 하면 5점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응시론이 적어요. 응시론이 적은 상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투 과목을 선택한 애들은 진짜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고 가산점을 노리는 애들인 거예요. 맞죠? 보세요. 물리 50점, 2등급이 없었어요. 47점도 있고 화학도 50점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지구과학 1보다 지구과학 2에는 48점 1등급이 2번이나 있었어요. 투 안 해도 됩니다.
만약 목표가 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안해. 가산점 노리지 말고 그냥 오늘 해서 하나 더 맞춰. 그러면 오히려 승산이 높아요. 대신 서울대학교를 간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우리가 생지를 많이 선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 이 학과를 오려면 물화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목표가 서울대가 아닌 분은 물화 중에 꼭 하나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전형을 결정한 것 같은 게 생물교육과인데 왜 물리화학을 하나를 꼭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자존심인 거죠. 나머지 대학은 지정이 없어요. 또 하나 한양대학교가 2과목을 하면 가산점 5% 줬거든요. 올해부터 안 줘요.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아, 서울대가 2 지정을 포기했다. 그럼 대다수의 학생이 어떻게 할 거다? 원 과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어머니 원 과목이 더 많이 선택하는 건데 그럼 여쭤봅니다. 물화생지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예요? 지금 현재 지구학이에요. 1순위가 2순위가 뭡니까? 생명과학. 3순위가 화학이었다가 이번에 물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다른 문제. 자, 문과 엄마들 한번 볼게요. 지리교과. 이걸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난이도 얘기 안 할 때도 만점이 1등급이거나 2등급이 아예 없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세계지리가 21학년 때 2등급이 없었어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사 만점 1등급 47.1등급일 때 2등급이 없었네요. 동아시아사 5년 중에 3년 동안 만점 1등급이었어요. 사탐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만점이 1등급인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이 쉽게 푼다는 거예요. 난이도를 무책임하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연계 엄마예요. 아들이 자연계예요. 나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그러면 예비 시험마로서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잖아. 애기야 너는 문과였니? 네. 그러면 사탐 무슨 과목 했니?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내가 저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했어요.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다른 과목. 경제도 50점이 1등급이 있었고요.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사상도 50점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7년 동안, 그 이전에 8년 동안, 9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최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단 한 번도 만점이 1등급이 안 나왔던 과목은 유일하게 딱 하나. 사회문화였습니다. 사회문화. 그러니까 사회권 아이들이 사탐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생활윤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게 사회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학법이 있는데 요건 최근 2년 동안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위험한 게 한 번이 또 만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때요? 사회하고 과학하고 놓고 보니까 1등급을 하기에 부담이 되는 게 과탐이에요? 사탐이에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사탐이에요? 과탐이에요? 사탐이에요. 그러니까 문과가 대학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 가운데 10,000여 명 정도가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해버려요. 왜냐면 지구과학은 2개 정도, 3개 정도 틀려도 안전하게 2등급을 하니까.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목표 점수에서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고3인데요. 문과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 수시형 공부를 하는 집이 있고 정시형 공부를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수시 최장력 기준을 사탐 하나로 충족시켜야 된다. 국수형 중에 하나가 삐끗삐끗한다. 그럼 탐구는 몇 점 목표여야 됩니까? 만점. 맞죠? 정시형 수능 공부예요. 그러면 2과목을 동시에 이번 겨울방학 12월 달부터 노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목표하고 두 번째 과목은 9월 달에 목표. 자, 2학년 되는 문과 엄마예요. 그럼 2학년에 우리 학교에서 교과를 한 3개 정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멀티 코스예요. 교과나 종합을 갈 거예요. 그럼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해요? 내신. 네, 제대로 된 답을 해서 정신 차리고. 근데 우리 집은 올인 코스예요, 올인 코스. 근데 내가 2학년 때 배운 우리 학교 과목에서 수능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3개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럼 그 과목만 들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선택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목표 점수가 정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구조를 이해하는 건데, 재수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 재수생을 해서 미안합니다. 졸업생. 검정고시를 포함한 졸업생이 2년 연속 30%가 넘었어요. 1996학년 이후로 이번에 최초 31.7%. 수험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졸업생이다. 그럼 그들은 왜 재수를 하는가? 삼수를 하는가? 뭐예요? 수능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수능을 왜 늦게 시작했나?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갈 때 내가 멀티인지 올인인지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거. 학교 일선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재학생은 수시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된다. 이걸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어쩔 수 없는 재수와 상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 계속 갈 거예요. 자, 볼게요. 애들한테 가서 꼭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정시는 어떤 구조로 뽑냐? 수능을 뽑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에 내신을 40% 반영하니까 136명이 해당되려면 내신이 좋아야 돼요. 근데 서울대 가고 싶은데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지역균형 안 쓰면 돼요. 내신 안 좋은 애는 일반 전형 쓰면 됩니다. 1115명을 1단계 수능으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교과 20%인데 기본 점수가 15점. 그럼 서울대학교가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거냐? 네. 몇 명한테요? 136명한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엄마 중에 안양이고 경기이고 안산 동산고 혹은 신성고등학교 배경고등학교 갔는데 내신이 안 좋아요? 근데 수능은 잘 나와요? 근데 서울대를 못 갈 것 같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반 전형 쓰면 돼. 지역균형은 교장이 2명 추천하는 거예요. 서울대는 실제로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2년 차인데 올해도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사고에서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저전형으로 서울대를 끌고 갑니다. 물론 이런 애는 떨어지겠다. 엄마. 1단계 수능을 2배수에서 문을 닫은 거예요. 지가.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근데 2단계 가서 내신 20%를 적용하는데 또 지 내신이 6, 7등급인 거예요. 그럼 떨어질 수 있죠. 1단계 수능을 고득점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고려대학교가 교과 20%, 그러니까 1등급한테 200점 주는 건데 432명 뽑아요. 근데 내신이 안 좋으면 저쪽 쓸게요. 1089명. 이해되셨죠? 저기 뭘로 뽑아요? 예, 수능 100%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연세대가 만약에 2026학년도 지금 1학년 아이들부터 교과를 반영할 수 있다. 서성환이 또 따라할 수 있잖아요? 교과 일수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고려대와 같은 형태로 뽑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능 우선 선발. 뭐라고요? 어머니 2000년대 초반에 애들 어떻게 뽑았냐면 전부 교과를 반영한대요. 30%, 40%. 근데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특목고 엄마나 자사고 엄마나 아니 일반고대 내신이 안 좋은데 뒤늦게 철든 애들 있잖아요. 재수에서 성공한 애들. 그들을 구제해줘야 되니까 대학이 어떻게 했냐면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50%와 70%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수능 좀 조조한 애들은 내신을 조정했던 거죠. 고려대가 정확하게 71.5%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갈 거다. 따라서 정시는 뭐다? 읽어봐 주세요. 정시는 뭐라고요? 수능입니다. 내년에 고3. 지금 수능 100%를 뽑겠다는 주요 대학의 명단입니다. 일부 대학이 교대하고 여기 경인교대 있는데 얘네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 80, 70인 거예요. 교대도 수능으로 뽑습니다. 내신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목고 출신들이나 국제고 출신들이 교대를 많이 가요. 취업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중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즘 애들이 진짜 이상하다. 애들이 이상한 건지 걔를 키우는 엄마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뭘까요? 수능한 반영 비율인데 첫 번째 내년에 달라진 중 중에 하나가요. 올해 고3은 올해 수능을 본 애들은 이과에서 미적 기하를 거의 다 지정했고요. 탐구는 과학을 거의 다 지정했어요. 근데 내년에 진짜 대통합이네요. 왜냐면 과학을 지정 반영하는 대학이 화면상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여기는 없지만 홍익대학교 몇 개 없어요. 과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3%, 여기는 없지만 서울시립대가 11%.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과가 맞잖아요. 아니 어머니 사회를 해도 되는 대학이 어디예요?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도 되죠. 가산점 포기하고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모두 다 과학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자연계 아이가 사회를 하겠습니까?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인데 과학하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통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을 지정한 대학 수학 미적 기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대학이 유일하게 어딘가 지금 이 화면상에서 서울대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 홍익대. 그러니까 서울대랑 홍대랑 같은 급이 돼버렸어요. 전형 방법이. 근데 이제 문제는 미적 기하 확률 통계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대학이 더 많아요. 그럼 이과생이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과생. 미적을 푸는데 막 한두 개밖에 못 맞춰. 근데 이상하게 확률 통계 풀면 다 맞춰. 그럼 학동 가야죠. 미적 푸는데 두세 개밖에 못 맞춰요. 8문제 중에. 근데 기하를 풀면 다 맞춰요. 희한하게도 있어요. 그럼 기하 가야 돼. 근데 비슷하게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볼게요. 지난해 6구 수능, 요번 연도 6구 수능 6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미적이 무조건 같은 원점수 100점을 맞았을 때 기하나 학통보다 표준 점수가 높았어요.
유리하다는 겁니까? 불리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과는 일단 미적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8문제를 미적기 학통을 풀어봤는데 미적의 정답률이 너무 낮다. 이러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까지 얘기합시다. 엄매하고 하작이 있는데 보통 이제 4대6 정도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한 40%는 엄매를 하고 60% 정도는 하작을 하고, 원래는 3대7이었는데 엄매 선택률이 좀 높아졌는데, 그러면 엄매하고 하작도 6번의 시험, 2년 동안 6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같은 점수를 득점했을 때 표준 점수는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엄매가.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애들은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엄매를 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합시다. 뭐 학원에서 간담회 하겠지만 이런 애들 있지 않을까요? 국어 선택은 11문제인데 엄매는 많이 틀리고 하작은 다 맞힌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하작하는 게 맞죠. 이게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과의 목표 점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문과는 말 그대로 수학 다 오픈, 탐구 다 오픈. 근데 최근에 문과는 어떻습니까? 수학, 국어. 근데 국어 비중 볼게요. 고려대 수학 다음으로 국어가 높아요. 성균관대 국어하고 수학인데 수학이 40%인 학과는 상경계열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 인문사회 계열은 수학은 25%밖에 반영 안 하는데 국어가 37.5예요. 성균관대학교 35%, 한양대 35, 그 다음에 상경계열은 수학하고 똑같고 중앙대 35까지 반영, 경희대 35% 반영하는데, 그러니까 문과는 거의 수학보다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 다음에 아까 안 봤는데 이과 볼게요. 고려대 수학이 37.5인데 국어가 가탐하고 비중이 같아요. 서강대, 성균관대는 수학 다음에 국어 비중이 엄청 세요.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국어 비중이 높아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동국대도 국어 비중이 높아요. 우리는 지금 정동민 국어에서 설명회를 듣고 있어요. 여기까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시의 구조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교과하고 종합하고 논술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특기자 전형은 IT 계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체능계를 많이 뽑잖아요. 최근에는 IT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도 학종처럼 뽑으니까 교과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인데 그것만 주특기가 있다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트랙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것부터 볼게요. 수시의 모집 비율. 내년도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수시 모집 비율이 79.6%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최근 4년 동안 한번 흐름을 볼까요? 75.7, 78, 79, 79.6. 어때요? 4년 연속 수시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 수시가 늘어난 게 서울 수도권이 늘어났을까요? 지방대학이 늘어났을까요? 지방이 무려 안 넘어가네? 88.9%. 지방은 왜 이렇게 수시를 많이 뽑나? 애들이 수능을 안 해요. 근데 모집 정원은 채워야 돼. 지금 지방대학은 전부 적자입니다. 부산에 제가 어제 부산 갔다 왔거든요.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으면 대학 재정이 완전히 파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학을 가면 나중에 취업 경쟁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외국인 애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나라로 취업을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 유튜브 보니까 일본에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자기 연봉 얼마 받았느냐,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받다. 우리나라가 연봉이 센 나라예요. 최저시급도 내년에 또 올라가고 알바들. 자 보세요. 수도권의 수시 모집이 65%. 근데 더 중요한 거, 이 수도권에는 안양대도 있고 수원대도 있고 용인대도 있고 강남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뺄게요. 우리는 15개, 11개, 6개 대학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했을 때 15개 대학이 어딥니까? 서영고, 서성안에다가 이하여대, 중해경시, 거기다가 건대, 동대, 홍대, 수대. 아까 유지 취업률 전부 15위권 안에 있는 대학. 그러면 걔네들은 15개 대학은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교과도 아니고 종합도 아니고 논술 특기자도 아니고 뭐예요? 수능 정시입니다. 이걸 보이 올라가는 엄마들이 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뽑는 게 학종이고 세 번째가 교과고 네 번째가 논술인 거죠. 근데 학종의 실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30%대를 뽑으니까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전형만 딱 빼서 보면 15%에서 25%가 안 되는 대학도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인코리아가 목표야. 인코리아. 그러면 교과를 제일 많이 뽑아.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정시. 그럼 수능 안 해도 되겠죠. 지방대 가겠다. 아니 거점 9개 국립대. 아니 일부러 국립대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애들 이렇게
만약 막 애들이 서울 애들인데 정시 상담하는데 통학을 하고 싶대요. 통학을. 그래서 지하철을 1호선을 타고 선생님 천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뭐 호서대학교를 가겠다, 순천향대학교를 아산까지 가겠다, 뭐 거기 얼마나 바람 많이 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애들이 와서 막 협성대학교는 어떠냐 막 물어봐요. 평택대학교는 어떠냐. 그래서 내가 야 너 좀 미안한데 점수가 안 나와서 약간 네가 지금 위축이 돼 있고 대학생은 무조건 되고 싶은 건데 잘 생각해라. 그 대학을 가서 만족도도 높지 않을 뿐더러 졸업하고 취업도 불안정한데 등록금 그만 돈을 투자할 거라면 이건 부모님한테 막 심한 부여가 될 수도 있다. 가지 마라. 둘 중에 하나다. 뭐요?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의 국립대를 가라. 근데 지방 국립대 중에는 소위 말하는 거점 국립대가 있어요. 나중에 대학 인구가 다 사라지면 다 인수합병하는 대학들 9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충남북대, 전남북대, 그 다음에 경북대, 그 다음에 경남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거, 그리고 강원대, 제주대 9개입니다. 맞죠? 근데 어머니 되게 감사한 게 경상국립대 점수 되게 낮아요. 네?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점수 되게 낮아요. 차라리 국립대를 가라.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편입해서 와라.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그런 애 있어요. 김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간호학과 이상한 데를 갔습니다. 점수가 안 좋으니까. 근데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애니까 나중에 편입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지금 근무 중. 연대 간호학과를 편입한 거죠. 제발 부탁인데 애들이 막 수도권에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통학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점수 안 나온 애들이 집에서 통학하기를 바라는 거죠. 맞죠? 가면 뭐 하숙이 안 되니까 거의 다. 그리고 또 생활자금 들어가야 되고, 이거 엄청난 투자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노후를 담보로 애들한테 투자를 해줬는데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그럼 우리 이런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엄마한테 여쭤봐요.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근데 29표 받았어요 이번에. 이 얘기 아는 분은 뉴스를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인풋 이거를 아웃풋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애들한테 네 목표가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지금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 넘어가는데 교과가 안 좋냐, 비교과가 경쟁력이 별로 없느냐, 뒤집을 수 없다.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돼. 미쳤냐? 그럼 니보다 내신 좋은 애는 전부 학교를 안 나와야 되냐? 1학년 때 내신 안 좋은 애가 2학년 때 뒤집겠대. 오늘 2학년 때 내신은 더 떨어져요. 계열이 구분되면서. 그럼 제발 부탁인데 뭘 해야 되는지 이 도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모집 비율로 본다면 우선순위가 뭐가 되니 내가 질문했단 말이야. 초3한테. 그때 얘가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이런 표정이에요. 얘들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수능이죠. 그 다음에 학종이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을치를 넘어. 이거 보여드릴게 내가 이거 단적으로. 연세대 심리학과를 가고 싶대요. 어떤 학생이 왔어요. 고2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교과형으로 7명을 선발하는데 지난해 경쟁률이 4대1이었다. 추천형이니까. 근데 학종으로 가고 싶대요. 6명을 선발하는데 11.2대2다. 근데 이 중에 절반은 특목자사고인데 네가 일반고니까 그러면 너희 일반고의 비율은 3명 정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2학년 내려가서 분주하게 노력해서 3명 안에 들려고 하는 거다. 네가 경쟁률을 몇 대 몇으로 들어야 돼? 11.2대1. 그 다음에 기회균형 1명 뽑고 논술이 3명 뽑는데 75.3대1이죠. 합격하면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연대심리학과 정시 모집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이고 경쟁률 몇 대 1밖에 안 돼요? 2.8대1입니다. 자, 생명공학과 가고 싶대요. 학공생명. 연대 학공생명 취업 잘 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학생부 교과에 16명이나 선발하는데 6.2대1, 학종은 13명 선발하는데 10.1대1입니다. 10대1. 그 다음에 논술은 18명 선발하는데 20대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시는 40명이나 선발하는데 몇 대 몇이에요? 3.6대1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 아이의 유불리 문제를 다 떠나서 나는 수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정말 멀티형으로 교과나 종합에 승산이 있는 학생이면 여기서는 어머니 그냥 가야 돼 뚫고. 근데 애매해. 그러면 확률 게임이잖아요. 경쟁률 싸움이니까. 어디가 지금 승산이 있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답변이 나오는 걸 기대합니다. 자, 경희대 봅시다.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대요. 교과 11명 선발하는데 9대1이 넘어가요. 논술은 9명 선발하는데 54.6이 넘어갑니다. 근데 논술 저 전형은 실제 경쟁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왜냐면 수능 끝나고 논술 보니까 체제 기준이 안 되는 애들 안 오거나 시험 잘 보면 안 오거나 그리고 시험 보러 왔는데 그냥 경험 삼아 오거나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이 떨어져요. 근데 정시는 컴공과 무려 39명을 선발하는데 저기 50%가 넘어요. 모집 조건에. 다 합산해봐도 거의 50% 가깝게 돼요. 그러면 저기는 3.85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시 수능 경쟁은 국수형 탐탐을 5개를 고르게 잘해서 온 애들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아마 여쭤보자.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상위권으로 갈수.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를 객관화해서 1학년 마무리했는데 멀티코스가 안 될 것 같다. 교과로 종합으로 경희대를 연세대를 못 갈 것 같다. 결정.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숭실대 한번 봅시다. 컴퓨터공학과 교과 15명 7.5대 1, 학종 15명 11.9대 1, 논술 10명 38.9대 1. 근데 반으로 줄거든요. 그럼 저거 실제 경쟁률도 10몇 들밖에 안 돼요. 근데 정시 모집이 27명을 선발하니까 전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거죠. 근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7.85대. 왜냐면 숭실대까지 가니까 이제 2등급 11%까지 3등급 1부까지 오겠죠.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입시를 접근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저하고 정동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랑 하는데 원장님하고 이런 거에 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좀 빨리 개혁을 좀 일어나야 돼요. 자기 길이 어떤 길인지. 내신도 내신이지만 안 되면 수능으로 빨리 가서 준비를 하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자, 교과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내년에 달라지는 점, 노란색 바탕의 동그라미, 연세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다가 내년에 반영합니다. 그동안 수능 없이 뽑았는데 이상한 애들이었나 봐요. 맞죠? 재학생을 추천하거나 재수생까지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냐면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를 면접 보는 이제 서울 지역균형을 학종이면서 저는 교과형이라고 보는 거고 대부분이 교과 100이거나 교과가 8, 90% 반영해요. 근데 이런 대학이 무서워요. 중간에 건국대를 한번 봐볼게요. 건국대 400명 정도 넘게 뽑는데 최저 기준에 X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졸업연도는 졸업생이라고 써 있어요. 엄마 아빠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건대가 무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거기다가 또 하나 악재가 뭐예요? 서류 평가를 30% 한대요. 저거 고교 등급제 쓰겠다는 겁니다.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은 고교 등급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명분을 만드는 거죠. 석차 등급을 보고 절대평가 점수도 평가했는데 동점자가 나왔다. 그러면 서류를 평가해서 정성평가 말이 정성평가도 비슷비슷한 학생부인데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교장 선생님이 추천자의 명단을 대학에 넘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름이 노출되겠죠? 동안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학교 선배들이 실적이 높은 대학은 우리를 베네핏을 주는 거고 우리 학교 선배들이 많이 합격을 못한 학교면 우리는 불리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교과형을 노리는 애들은 무조건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을 노리는 건 답이 아니에요. 아니 그나마 동국대를 봐요. 그래도 여기는 스님들이 좀 상식적이잖아. 왜? 최저 기준이 없어. 졸업생의 지원 자격 다 줘. 근데 몇 명을 추천하라고 딱 해놨어요? 8명. 그럼 걔네들끼리만 와서 경쟁하는 거고 걔가 이 대학에 추가 합격해서 나가면 어느 정도 되겠다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형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 경희대 문과일 때 국수형사, 이과일 때 국수형과 4개 교과네요. 동국대 중앙대는 5개 교과 반영하는데 동국대는 국수형사에다가 한국사고 이과는 국수형과에다가 한국사예요. 근데 중앙대는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고 국수형사과에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고려대 정교과, 이하여대 정교과, 연세대 정교과입니다. 근데 서강대학교는 국수형사과를 반영하는데 성취 비율을 보겠대요. 고려대도 성취 분포 비율을 보겠대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를 했나 안 했나? 학생부에 1등급이라고 돼 있고 5단위에 4단위에 1등급이라고 써져 있어요. 석차 등급이.
옆에 원점수 100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취도 A라고 써 있어요. 가르고 숫자가 성취도인데 분포 비율인데 어떤 학교는 95%가 A를 받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완전 부풀리게 한 거예요. 어떤 학교는 상식적으로 40.5%만 A를 준 거예요. 둘이 똑같은 석차 등급이면 누굴 뽑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겠다. 지점수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너의 원점수에서 너네 학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볼게. A고 B고 내신이 석차 등급이 똑같으면 A가 붙어요. 왜요? 편차가 적은 데서 잘했다. 경쟁이 치열한 데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끼리. 근데 편차가 큰 학교. 거기서 지점수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형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정도 내신이 가요. 러프하게 석차 등급이 이 정도 애들이 간다. 1등급 때 초, 중반, 후반. 됐죠? 어머니가 이것만 보고 원서 쓰면 안 돼요. 앞에 조건들이 또 다른 요건들을 보는 대학도 있다고 그랬어요.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은 더 까다로워요. 여기 한양대만 볼게요. 작년 대학 어디가에 이제 저거는 전 학과의 평균이니까 문과가 1.41, 이과가 1.31로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 이과가 의예과가 있으니까 내신이 더 훨씬 높죠. 한양대가 연대보다 높아요. 한양대가 고려대보다 높아요. 그랬더니 또 한양대 출신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 대학이 연고대를 이겼군요. 이런 속없는 얘기를 해요. 한양대가 최저 기준이 없었잖아요. 최저 기준. 근데 내년에 생기잖아요. 그럼 시골 학교에서 한양대를 12년 동안 1등한 애가 한양대를 못 쓰거나 아니면 원서를 썼는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겠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런 것도 어머니 감안해. 그러면 수능 체제가 연세대하고 한양대에서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체제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이 발생하니까. 그럼 밑에 대학까지 영향을 줍니다. 넘어가죠. 학종 이런 변화가 있죠.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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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축소, 폐지. 어떤 학부생들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럼 누굴 뽑느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애, 빨간색만 읽어봐요. 학업태도 학업 의지가 뛰어나네.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도가 좋으네. 그리고 그 교과에 이수 노력을 열심히 하네. 이런 애들을 뽑겠다. 개선하니. 이게 연세대 얘기고 중앙대 경희대 얘기입니다. 다른 대학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종은 공동체 역량도 평가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네. 헌신하네. 자기 혼자만 챙기지 않으네. 이런 거. 어머니 전쟁 영화 보면 있잖아. 왜. 자기도 총 맞는데 전우를 살리고 자기가 총 한 발 맞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살고.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변절자가 있었겠어요. 드디어 큰 별이 오셨군요. 주군을 나는 바꾸겠다. 이런 변절자들.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공부를 잘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급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근데 만약에 공부만 잘했어, 엄마. 내신만 좋아. 근데 선생님하고 사이 안 좋았고 세특도 이상하게 적혀져 있고 막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주관이 매우 강한 학생으로 이렇게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학생으로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돌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걔는 학종 가야 될까요? 교과형 가야 될까요? 교과형 가야 돼요. 교과는 그런 걸 잘 안 보니까. 자, 학종 숭실대가 연구한 자료인데요. 어머니 핵심 역량이 전공 적합부터 리더십까지 본답니다. 근데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 1번부터 8번까지 적어주는데 전공 적합성 1순위로 평가하는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진짜 넌센스예요. 전공 적합성이면 내신 안 보고 자, 진로에 따라서 네가 어떤 R&D 활동을 했느냐, R&D 활동을 했느냐 뭐 이런 거 봐줘야 되고 보고서 어떤 거 썼느냐 이런 거 봐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 저것도 웃겨.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리트머스 종이로 평가할 수도 없고 소변검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이 적어준 종합의견을 먼저 본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애들이 공부 좀 했는데 이상하게 써주진 않잖아요. 500자를.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발전 가능성 두 번째 평가가 뭐를 평가한대요? 교과 성적이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서류를 통과할 때 아니면 서류만으로 평가할 때 비교과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다? 교과예요. 자,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어떤 게 기재될 때 유리한 거냐?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과목에 대한 뭐? 그 다음 두 번째요. 뭐에 대한 연계성이요? 모든 과목의 진로에 대한 연계성이 기술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학 신소재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교과 공부하다가 영어교과 공부하다가 재신문에서
통합사회국가 공부하다가도 이걸 다 적어놨어야 된다. 학종. 나머지는 인성적인 측면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세특평가에 하려고 하는 거 뭘 보고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학한테. 그랬더니 오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학생이 제출한 뭘 본다. 과제물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교사가 시킨 수행평가를 보겠죠. 두 번째 시키지 않았으나 본인이 지적 탐구심을 가지고 자율주제 탐구 활동을 했다 보고서를 내겠죠. 수업 시간에 PT 발표를 하겠죠. 이렇게 주도적으로 열성적으로 한 아이들이 생기부에 그게 목격돼서 적혀 있으면 그게 일관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빨간색 읽어봐 주세요. 3.12 정도 평가받는 마지막 시작.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일반고가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교과별 아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자기 전공과 연관되는 이론과 개념을 연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일반고 아이들도 이걸 만들어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교육이 도움 없이 어떻게 아니 본인이 식품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가. 이 아이들 식품공학과 아니 대학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를 가요. 그럼 교수님들이 어떤 R&D 연구 논문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세분화 해보는 거예요. 관심사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 개념을 뛰어넘는 이론과 개념인 거죠. 사교육에서 컨설팅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막 학종으로 보내주겠다. 예? 보고서를 대행해주겠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신이 몇 등급인지 물어보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부 평가 요소는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성적 추이가 중요하고 파란색 연계 과목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연계성 고려한 활동에서 마지막 줄 학업 역량 플러스 자발성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1순위 학생부에서 뭘 본다고 그랬어요? 교과 성적. 그러니까 일단 교과를 잘하고 비교과. 그리고 비교과가 창의적일수록 유리하겠죠? 주도적일수록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비교과가 축소 폐지되니까 서울대학교가 어느 순간 전공연계 교과라는 걸 지정했단 말이에요. 자, 너가 만약에 항공우주공학과로 오겠다. 중간쯤에 항공우주공학과 있어요. 그럼 니네 학교 선택 과목 중에 물리투를 꼭 해라. 미적분하고 기하를 꼭 해라. 그리고 가급적 지구과학 2하고 확률 통계를 해서 성취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요. 3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올라가는데 2 과목. 자, 3학년 올라가는데 2를 해야 돼요. 지금. 물투랑 지투를. 그럼 우리 집 애가 서울대가 꼭 아니더라도 저희하고 연관된 항공우주공학 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도 투과목 물리투랑 하투를 지구과학 투를 하는 애들이 좀 더 유리하게 보겠죠.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아버지한테 여쭤볼게. 아니 얘가 지금 학종의 가능성이 있어서 3학년 내신에서 투과목을 선택하고 이번 겨울방학에 내신 선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랑 승산이 없으니까 수능으로 그냥 우리는 과탐 2과목을 오늘을 해야 되느냐. 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5개 대학이 또 따라합니다. 경희대 중앙대, 연대고대, 성균관대인데요. 얘네가 이랬네. 약학과 오고 싶어? 그러면 수원, 수투, 미적분 꼭 해야 되고 하원투, 세원투 꼭 해야 되고 권장한다는 말은 가급적 하라는 얘기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다는 얘기. 그럼 해야 되죠? 볼게요. 학물 통계랑 기하도 했으면 좋겠고 물리학도 했으면 좋겠대요. 약학인데. 그러니까 2학년 되는 엄마들 입장에서 자 제가 수지에서 상담 엄마가요. 화학 신소재공학을 간다는데 얘가 2학년 되는데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화학 관련된 과는 반드시 과학에서 하원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근데 만약에 2학년 선택 과목에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학종으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 집은 전면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부를. 이게 꼭 이 대학들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시 때는 여기 안 나와 있는 다른 대학들도 얘네들이 벤치마킹해서 관련 교과를 선택했느냐 잘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과가 축소 폐지되고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해버리고 집 주소를 가려버리니까 교과를 더 세분화해서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일반고 엄마들도 학종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이 28.3%만 일반고가 붙었지만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노란색 읽어볼게요. 자연계 83.1%가 영재고 과학고였지만, 예? 그러니까 일반고가 불리한 전형이 있어요. 한양대는 일반고를 50%도 채 안 붙였지만, 맞죠? 예? 근데 연대 볼게요, 연대. 57.6%. 고려대 볼게요. 수능체제를 적용하니까, 일반고하고 자공고가 62.5%였어요. 그러니까 연고대가 오히려 서성함보다 합격으로 일반고를 더 많이 뽑았어요. 뭐가 있어서? 면접이 있고 수능 체제가 있었어요. 됐죠? 그러면 어머니 우리가 이대학이 목표가 아니면 한번 봅시다. 중, 경, 외, 이 아이들 시립대, 건대, 동대, 홍대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사고를 좋아하는 대학이 어딥니까? 중앙대 9.9%, 건대 6.6%, 경희대가 4.2%예요. 근데 진짜 우리 스님들은 자사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0.3%. 그러니까 나 안산 동산고에 가가지고 자기 동국대 쓰겠대요. 내가 야 이거 좀 재고하자. 응. 별로 안 좋아한다. 북일고에 가서 홍익대를 쓰겠대요. 홍익대 몇 프로 뽑아였어요? 1.4%.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5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니까 대학들이 일반고를 조금 우대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특목고, 자사고 존치한다 하니까 이 수치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국민숭실, 세종 밑에 단국대까지 쭉 가볼게요. 거기는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아이들이 원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써요. 결국은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일반고에서는 뭘 잘했어야 되느냐?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교과고, 비교과에서도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제1순위로 어필할 수 있는 건 교과 성적이었다. 근데 그 교과가 서울대가 말하듯 주요 5개 대학이 말하듯 전공하고 연계된 교과를 선택하고 잘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제가 엄마들 건강검진보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객관화예요. 1대1로 객관화예요. 얘가 성적이 어떤가. 과연 이게 맞는가. 과를 이게 수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언론방송 신문방송 간다는데 영문과로 돌렸잖아요. 얘 합격률 높아지는 거예요. 내신 성적입니다. 마무리하죠. 서울시립대가 문과가 3.42등급, 이과가 2.96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3.2등급인데 그럼 서울시립대 합격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고 학생. 저 데이터는 전체 학과의 평균 그리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평균입니다. 그럼 일반고는 몇 등급 때 애들이 시립대를 갔을까요?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반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 고려대 보세요. 고려대 3.55. 저게 계열 적합형이거든요. 아까 83.1%가 영재고 가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55야. 근데 관양고에 가가지고 지가 2.8등급인데 계열 적합 쓰겠대요. 내신으로 이긴다 이거지. 근데 거기서는 일반고를 선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면접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참 속담을 잘 만들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뭘 뽑으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이 누굴 뽑는지 선호하는지를 알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술 39개 대학입니다. 고려대가 부활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뽑습니까? 100. 고려대가 344명 선발하는데 이과가 174명이고 문과가 170명입니다. 서강대는 문과를 더 많이 뽑아요. 이 아이들도 문과를 더 많이 뽑아요. 근데 이과를 더 많이 뽑는 대학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 한양.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논술 100이에요. 학생부를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내년에 연세대학교는 수능 체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인 5종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네요. 그래서 연대 논술은 다 쓴다며요. 엄마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떨어진 거야? 안타깝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얘들아 수시는 6장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너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신 엄마를 위해서 한 장을 써야 돼. 그러니까 수시는 막 현실적으로 이런 엄마가 있어. 되게 현실적인 엄마. 내려서 써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근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논술전형이든 내려 쓴다고 합격되는 게 아니라 정시는 점수가 나왔어요. 수치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점 내리느냐 15점 내리느냐로 합격을 당부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시는 아니에요. 내려 썼는데 다 떨어져.
오히려 논술 전형 진짜 애들 표현 그대로 쓸게요. 골 때리는 일이 생겨요. 제 친구 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숭실대 논술 떨어졌어. 근데 지금 어디다 졸업하느냐? 중앙대 경영학과 갔어. 제 친구 딸이 성균관대 사회과학계를 합격했거든요. 숙명여대 떨어졌어요. 논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범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준비 없이 가면 어떤 거죠? 이게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어떤 아버지가 여기 학교까지 오셨는데 아들 응원하러 왔다. 논술 대비는 많이 했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평소 실력을 왔대요. 논술 고사장이 나타나는 애들 중에 최저 기준이 안 되는 연구예요. 경험상으로서. 그리고 지방학교 애들은 이미 호텔을 예약했고 기차를 예약해놔서 그냥 온 거예요. 실질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논술을 언제부터 준비하냐? 이과생 지금 수리논술 가면 되고 문과 아이들 갈고 닦으면 돼요. 왜? 지방 아이들이 논술 안 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 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애들이 논술 안 합니다. 논술은 내신 1등급, 2등급 애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교과나 종합을 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이 세다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과하고 출결 상황을 좀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진짜 극단적인 내신이 아닌 이상에는 막 4, 5등급이 아닌 이상에는 문과는 크게 데미지가 없고요. 5, 6등급 아니면 이과는 6, 7등급 합격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교별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특목고입니까? 교과형 못 써요. 학종은 내신이 좀 유리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자사고입니까? 교과형 쓰면 위험해요. 근데 학종도 아주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다소 유리. 내신이 좋을 때. 근데 일반고는 다 보통. 잘하면 선택지가 오히려 더 넓을 수도 있다. 넘어가고 우리가 오늘 4가지 얘기하기로 했는데 3번째 자세가 나왔죠? 금방 끝납니다. 한 장으로 설명할게요. 자, 몇 년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대입 실패 10개명. 우리는 몇 개 해당되는지 점검할게요.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표 점수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정한 바 없고,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나는 정한 바 없고, 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피곤하면 무절제한 잠으로 피로를 풀죠. 특히 막 주말에. 그래서 엄마가 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기숙학원을 보내놨더니 한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띠룩띠룩 돼지가 돼서 나타나요.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가요. 두 번째, 계획표도 안 짜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꾸 게임, 유튜브, 웹툰 보고 서핑하고. 고3 되는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이 많다. 고2 되는데 이게 대학의 분수령인데 이건 투지폰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 우리 집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뭐 꼭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단판을 지으세요. 너 고3 되는데 고2 되는데 투지폰으로 가자. 그러면 네가 재수 안 하고 대학 가면 아빠가 5천만 원 줄게. 뭘 쓰지는 말고 그냥 말을 하면서. 애가 사진 찍기 전에 적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아니면 요즘 애들은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그러면 차를 한 대 사준다고 하세요. 무슨 차인지는 말하지 마세요. 신차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노트북 큰 거 최신형으로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솔깃해서 진짜 스마트폰 반납 하나 해줬어.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집문서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머니 저녁 11시가 되면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충전은, 온 가족의 핸드폰 충전은 안방에서 하기로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가져가는 걸로 해요. 그럼 11시부터 얘가 잠들기 전까지 뭐 하느냐? 그날의 공부를 복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금요일날 밤에는, 토요일날 밤에는 엄마 아빠 본이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그들은 새벽까지 뭐 하느냐? 본인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학생들 와 있는데 진짜 고3다운 생활을 하고 싶으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샴푸가 필요 없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비누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샤워타월에다 붙여가지고 위에서 가리까지. 여학생은 머리 긴 애들 있어요. 아니 머리 길러요. 괜찮아. 스타일이니까. 대신 일주일에 한 번 감아요. 매일 감고 말리는데 40분이야. 응? 시간을 아껴요. 시간을. 성적 결과에 좌절하지 말고 텔레비전 시청 안 해야 되겠죠?
영원할 것 같은 친구의 우정. 이게 또 문제야. 애들 고민 들어주고 하루에 6끼 먹는 애가 있어요. 밥 먹고 왔는데 절친이 안 먹었다고 그러고 가서 먹어준다. 스마트폰 사용.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 친구에게 눈길과 마음을 준다. 어머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소위 말하는 성년으로 소맥이 허락될 때까지 동년배 이성을 이성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갖게 해달라. 응? 그리고 동급생끼리 사귀는 건 근친하고 똑같다. 나는 심한 말 해요. 근친이다. 어떻게 동급생끼리 사귀냐. 제가 설명하자면 이성교제는 안 돼. 난 지금도 기억나. 23살 동탄고등학교 옛날에 다녔던 애 전교 2등 했거든요. 이 아이들을 못 갔어요. 왜요? 고3 때 갑자기 체육특기생 등이 엄청 넓은 애. 그 남자의 어깨가 넓어 보여. 엄마가 미치려고 했어. 안 돼. 이성교제 안 됩니다. 요즘은 연하남이 유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학생 엄마들은 예비 그 사익감 후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남학생 엄마들은 어때? 남학생 대기업 다니고 있죠. 며느리까지. 연상연하로 봤을 때 제발 동급생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도 문제가 있어. 애들하고 소통을 안 해요. 제가 캠페인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최악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애들 손잡고 산책하자. 고3인데 어떻게 산책하냐. 아니 학원 끝나고 집에 올 때 같이 걸어와요. 아니면 토요일 학원 갈 때 같이 걸어가거나. 애들하고 손잡고 스킨십을 하자. 육체적인 스킨십만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하자. 근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대부분. 근데 대학생 돼가지고 또 손잡잖아요. 왜 이러세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애들하고 손잡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지하고 있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괜찮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다. 거기에는 집단지성이다. 그리고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절제력이 뛰어나고 승부욕이 높은 애들이 거기 와 있다.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 너도 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식탁에서만 하지 말고 산책을 하라. 어디서 하냐고 또 어떤 엄마가 물어봐요. 중앙부가 넓구만요. 학교 운동량이 사시든지. 근데 이것도 실천 강령인데 엄마들이 안 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자, 속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국어학원 어디 다녀야 되는지 제3, 제4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습을 해야 돼요. 습을. 숙제를 포함한 문제풀이를 포함한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7일 동안 자 고3 되시는 분, 고2 되시는 분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7시간. 1일 7시간. 아침에 7시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 2시간.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 숙제 포함한 자기 공부 2시간,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3시간, 그리고 저녁 먹고 학원 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 전까지 2시간. 그러면 2, 3, 2니까 7시간이 나와요. 맞죠? 근데 아예 학원 안 가는 날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원 가는 날은 좀 적게 하니까. 하루에 7시간의 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몇 시간입니까? 49시간이고 그 절반이 수학이에요. 그리고 40%가 국어 영어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사회과학이에요. 한국 사람 나중에 뭐 여름방학 특강 들으면 되니까.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수가 높은 걸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수학, 국어, 영어.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애들이. 왜요? 주간 계획표를 안 짜요. 그날 살아요. 우리는 네 글자로 하루살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CM송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계획표 짜시고. 그래서 저는 익힐습이라는 단어가 기두자에다가 100백자, 그러니까 날개짓을 100번 했다. 이게 익힐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을 의미하는 거죠. 정리되셨죠? 예,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익힐습을 이번 겨울방학 때 애들이 하루에 7시간 정도를 하는 걸 엄마가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목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내면 괜찮은 대학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1단계 입력하거나 3단계 출력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했니? 문제 풀어라 이게 아니라 전 이거 하는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정리, 요약,
요약은 쓰기. 그러니까 혹시 우리 둘째 자녀가 중학생입니까? 얘네들이 습관이 잘못된 게 초등학교 때는 엄마랑 막 학습지도 많이 풀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봐요. 근데 중학생 되면서 애들이 완전히 패턴이 무너집니다. 인터넷 강의 완강률이 2%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정치를 공부하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강의 듣고 다시 관리 수업하는 학원도 생겼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그걸 하면 잔소리가 될 거예요. 우리 애는 지금 저녁 11시에서 잠들기 전까지 그날의 공부를 정리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하면서 원하는 대학은 스카이고 소성안이고 11개 대학이고 15개 대학이라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노력 이상의 결과를 선물하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뭐냐? 습을 하는 거예요. 정리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다른 절제력과 승부욕, 그리고 책임감과 성실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공부다. 혹시 이 가운데 어머니, 자 마지막 사조,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아이한테 말하신 분 있을 거예요. 뜨끔했죠? 오늘 가서 사과하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유예해 준 거예요. 학생은 공부가 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는 국수형을 푸는 게 공부냐? 아니, 모르는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공부잖아요. 근데 애한테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이미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공부 안 하고 있을 건데. 다시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노력 이상의 결과. 왜? 우리나라 입시는 운이 따라야 돼. 운이. 추가 합격.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전화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명언을 누가 말한 겁니까?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하셔가지고 경청하셨는데 정보를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어요. 실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어요. 언니. 다 잊어버리셔도 나는 영원한 너의 지지자다. 너의 편이다. 이거를 최소 한 달에 한 번 애를 손을 잡고 인지시키고 다시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손에서 전자파가 흐르는 것을 조금 절제하고 자제시킬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료집은 가채점 결과가 많으니까 요거 QR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자료집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학년별로 또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 QR 찍어놨는데 자료집이 안 온다. 그러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저희 이 전화번호는 QR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전화번호는 문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신청해 주세요라고 한다거나 초청 아니면 컨설팅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얘기했는데 학년별로 학교별로 간다면은 본원에서 또 하니까 후속 프로그램들은 또 쫓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되셨나요? 네. 설명회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또 긴 시간 강의를 해주신 우리 황희성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내년 수능 때까지 우리 이제 고상 올라가는 친구들 열심히 또 지도를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은 마감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규생이 100명 이상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개강은 12월 16일인데요. 그 전에 방문해 주셔서 선착순으로 이제 등록을 받으니까, 그리고 나가셔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직원들이 간단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수강 신청도 작성할 수 있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